안녕하세요. 송교수 크립토 애널리스트 그룹의 학고인 심층 분석 이든입니다. 오늘은 저평가 디파이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평가 디파이 토큰을 찾기 위해 썼던 분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BSC, 이더리움, 폴리곤, 디파이 전체 종목에 대한 가격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왑 같은 탈중앙 거래소, 예치 또는 대출, 그리고 자산을 예치하여 이자를 얻는 플랫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여 그 안에서 다시 가격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종목의 차트와 이슈 등을 설명드리고 다섯 번째는 구매 방법, 그리고 여섯 번째는 리스크를 설명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인지도, 거래소 상장 여부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판단한 다음 저평가 종목을 찾기 위해 마켓캡 TVL 레시오, 마켓캡 볼륨 레시오, 마켓캡 홀더스 레시오, 프라이스 투 세일 레시오를 사용하였습니다. TVL은 플랫폼에 묶인 금액으로서 마켓캡을 TVL로 나누었을 때 비율이 낮으면 프로젝트에 묶인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륨이 높을수록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는 뜻이고 마켓캡을 볼륨으로 나누었을 때 비율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마켓캡 나누기 홀더스 값이 너무 크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 덤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투 세일 레시오를 통해 시가총액에 비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플랫폼 내에서 창출하고 있는지 참고하였습니다. 그럼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파이 토큰의 분석은 많은 샘플을 위해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df.com, 디파이레이더, 코인마켓캡, 디파이퓨즈와 같은 대표 디파이 채널 웹사이트에서 프로젝트의 이름, 체인, 카테고리, 프라이스, 마켓캡, 토탈 밸류 락드, 볼륨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마켓캡 나누기 TBL, 마켓캡 홀더스, 그리고 마켓캡을 하루 볼륨, 7일 볼륨, 30일 볼륨 이렇게 나눠서 비율을 계산한 다음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칼에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파란색으로 페인팅을 하여 저평가 종목을 찾아내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평가라고 생각되는 종목 중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지 PS 레이쇼를 통해 점검하였습니다. PS 레이쇼가 낮을수록 시가총액 대비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좋게 평가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디파이 전체 종목 비율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디파이 전체 종목을 분석으로 시작하지만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카테고리별로도 뒷장에 분석을 하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업종별로 가치평가 기준이 다른 것처럼 디파이도 기능에 따라 비교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디파이의 가격 분석입니다. 마켓캡 TVL 레시오와 마켓캡 볼륨 레시오가 비교적 낮은 숫자에 이렇게 페인팅을 한 결과 많은 부분이 색칠된 팬케이크 스왑과 비너스, 러브 파이낸스, A 크립토 S, 폴투브 등이 저평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 페인팅을 한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시가총액 대비 많은 TVL과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인지도와 프로젝트 기간 등 지속 가능성을 볼 때 팬케이크 스왑과 비너스가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가격 분석입니다. 위의 분석과 같이 색칠이 많이 된 커브 파이낸스, 스시스왑, 밸런서 등의 저평가라고 판단하였고요. 세 번째는 폴리곤 기반 디파이 가격 분석입니다. 폴리곤 기반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폴리곤 네트워크의 특이한 점은 폴리캣 파이낸스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유저와 TVL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리캣 파이낸스는 바이낸스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거래 가능한 거래소는 크립토닷컴 또는 폴리켓 파이낸스 안에 있는 덱스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낸스에 매틱 네트워크가 지원되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매틱을 구매해서 매틱 네트워크 지갑으로 옮긴 다음 덱스에서 쉽게 스왑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폴리켓 파이낸스는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압도적으로 1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트워크 디파이에 비하면 캡 TVL 레이쇼와 캡 볼륨 레이쇼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프로젝트인 만큼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PS 레이쇼로 분석한 결과를 보실 텐데요. PS 레이쇼에 근거한 저평가 디파이 프로젝트로는 스시스왑, 퀵스왑, 컴파운드, 그리고 크림 파이낸스로 판단하였습니다. 덱스 1위인 유니스왑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낮은 PS 레이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카테고리별로도 나누어서 가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덱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덱스는 Decentralized Exchange로서 탈중앙 거래소를 뜻하며 유저들이 코인을 플랫폼 안에서 교환할 때마다 유동성 풀을 제공한 유저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나눠줍니다. 덱스 디파이 중에는 팬케이크 스왑, 커브 파이낸스, 스시 스왑, 밸런서, 퀵 스왑 등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이 중 PS 레이쇼가 가장 낮은 프로젝트는 스시 스왑과 퀵 스왑입니다. 두 번째는 랜딩 플랫폼입니다. 랜딩 플랫폼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담보로 예치하여 APR 비용을 내고 코인을 담보하는 플랫폼입니다. 반대로 코인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랜딩 플랫폼 중에는 색칠이 많이 된 비너스, 알파카 파이낸스, 폴튜브, 컴파운드 등이 있었고요. 그중 인지도는 비너스 컴파운드가 가장 많음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코인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일드 파밍 플랫폼의 비율 분석입니다. 유저들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코인을 예치하여 토큰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 중 저평가된 플랫폼은 팬케이크 스왑과 폴리켓 파이낸스가 저평가로 나왔습니다. 디파이 카테고리별로 분석한 결과 바이낸스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코인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코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저평가 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코인들의 차트를 보면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밸런서 프로젝트는 작년 6월에 시작한 프로젝트로서 비교적 오래된 편입니다. 요즘 새로운 디파이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지만 해킹을 당하거나 러그플로 이래 바로 없어지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밸런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밸런서의 특징은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처럼 1대1 비율로 2개 페어를 예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8개의 코인까지 풀에 예치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비율도 있지만 2대8 이런 식으로 파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된 디파이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모든 코인들이 내렸지만 다시 디파이 붐이 온다면 많이 상승 가능한 코인이라 생각합니다. 커브 파이낸스는 전통 금융과 비슷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위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플랫폼입니다. 스테이블을 예치하여 현재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예치한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예치한 풀에서 비영구적 손실이나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적다는 점이 좋습니다. 따라서 커브 파이낸스가 서비스만 지속해준다면 무리스크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커브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코인은 코인을 예치하면 보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컴파운드 프로젝트는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컴파운드 디파이 운영 정책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랜딩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코인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으로 코인 가격이 잘 올라가고 있었지만 최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가격이 많이 덤핑되었습니다. 비너스는 코인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거나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담보가 청산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담보로 맡긴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빌려간 코인보다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코인이 급락하면 담보금을 더 넣거나 아니면 빌려간 코인을 갚아야 청산이 당하지 않는데 폭락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접속이 몰리면서 비너스 프로토콜 접속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비너스의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담보 비율을 넉넉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너스는 비트코인 하락과 더불어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팬케이크 스왑의 특징은 매우 높은 이자입니다. 현재 케이크를 예치하면 106%의 연 이율을 주고 있으며 오토 컴파운딩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팬케이크 스왑은 개발자와 유저 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개발자에게 가는 혜택보다 유저들에게 주는 보상이 많은 디파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UI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파이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디파이를 이용하게 될 때쯤이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최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팬케이크 버니의 플래시론 악용 사태로 인해 팬케이크 버니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팬케이크뿐만 아니라 BSC 기반 다른 디파이들도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팬케이크 사업을 포함한 여러 BSC 기반 디파이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드린 코인들은 다음과 같은 거래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코인들은 바이낸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코인들은 빗썸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리스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을 투자할 때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파이는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딩의 허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하는 악의적 사용자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킹이 발생한다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디파이 프로젝트의 플래시론 어택과 같은 해킹이 꽤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디파이를 투자하신다면 꼭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러그풀 리스크입니다. 러그풀은 개발자가 많은 물량을 파는 행위로서 가격을 한 번에 덤핑시키는 원인입니다. 주로 UI가 좀 허술하거나 아니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프로젝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중국 내에서 채굴 금지 사례처럼 디파이 또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본 프레젠테이션은 투자 참고용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판단은 복인 책임하에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주소에 있는 오픈 채팅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스폰서 보스 아고라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